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무언가를 베풀었을 때 그것이 과연 그 사람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일인지 한 번쯤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더 많이 베풀수록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지나친 친절은 때로는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고 오히려 자신을 소모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오늘은 아무리 친해도 절대 베풀어서는 안 되는 5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5가지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를 지키며 더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은 대학생인 동준 씨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고민하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동준 씨는 늘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하고 도움을 청하면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며 최선을 다해 그들을 챙겨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프로젝트 준비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동준 씨는 평소 자신이 돌봐왔던 친구들에게 조금의 위로와 도움을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무관심뿐이었습니다. 동준 씨는 그때 처음으로 자신이 친구들에게 베풀었던 모든 시간과 에너지가 단순히 편리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되돌아보며 나는 과연 진정한 친구였던 걸까? 아니면 그저 모든 것을 내주었던 호구였던 걸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죠. 이 사연은 단순히 동준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많이 베풀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며 자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친절은 때로 상대방의 성장이나 자립심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내 친절과 도움을 베풀고 있을까? 혹은 내가 베푸는 이 행동이 정말로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진정한 베풀매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의 도움은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과정에서 그들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상대방이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뺏지 말라는 경고인 셈이죠. 우리의 친절이 상대방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사실은 그들의 자립을 방해하거나 우리를 소모시키는 행동으로 변질되었다면 그건 더 이상 건강한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도움은 절대적으로 베풀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지키는 일이 결코 냉정하거나 차가운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이러한 경계를 지키기 위해 절대 베풀지 말아야 할 5가지 행동을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금까지의 관계에서 자신을 지나치게 희생하며 베풀었던 경험이 있었나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떠올려 보며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며 동준 씨의 사연처럼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상황을 떠올려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베푸는 친절과 도움은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스스로 소모시키는 행동에 불과한 것인가?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관계의 의미와 베풀매 경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 구체적인 사례와 경계선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지나친 친절로 인해 어떻게 자신을 소모시키게 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관계가 왜곡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은 주부인 은혜 씨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은혜 씨는 이웃들과의 관계를 무척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의 아이가 아플 때는 자신의 집에서 대신 돌봐주기도 하고 모임에서 필요한 음식 준비를 혼자 도맡아 하며 항상 헌신적인 태도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들로부터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었고
그 말들이 은혜 씨를 뿌듯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점점 은혜 씨의 도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부탁은 점점 더 커졌고 감사하다는 말조차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은혜 씨는 결국 모든 관계가 지치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나라는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만약 내가 이 도움을 멈춘다면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두려움도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이 모순된 감정이 은혜 씨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왜 과도한 베풀물 경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선의가 상대방에게 기대감을 심어줄 때 그것은 더 이상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자신은 점점 지치게 되며 결국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의미 있는 교류를 잃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군가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 부탁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기쁜 마음으로 도왔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부담이 되거나 억울한 감정이 들었던 적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지금 그 관계는 여전히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나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은 자신이 베풀지 않아도 되는 것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진실을 날카롭게 짚어냅니다. 상대방의 요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 설정하지 못한 경계 때문일 수 있습니다. 경계 없는 친절은 상대방에게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욕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욕망이 건강한 관계의 기준을 잃게 만든다면 그 관계는 오래 유지될 수 없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남고자 하는 노력은 결코 나를 소모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번 은혜 씨의 사례는 우리가 과도한 베풀물 통해 얼마나 쉽게 지치고 상처받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웃, 친구, 가족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 것인지는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그 경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인 정호 씨는 동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팀원들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는 사람이었죠. 출근 전 동료의 서류를 대신 프린트하거나 퇴근 후에도 업무와 관련된 질문에 답하며 최대한 친절을 베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호 씨의 이런 모습이 팀워크를 강화하고 동료들로부터 신뢰를 얻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호 씨는 불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점점 더 많은 부탁을 하며 정호 씨를 찾았고 그중 일부는 명백히 정호 씨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들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이런 상황이 점점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호 씨는 거절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거절하면 내가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그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정호 씨는 자신의 업무에도 영향을 받을 만큼 심리적으로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는 직장에서의 베풀미, 어떻게 건강한 선을 넘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일정 수준의 협력과 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그것이 개인의 업무와 정신적인 안정을 위협할 정도로 커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돕고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지만 그 도움의 크기와 방향은 스스로 조율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직장에서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동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도우며 스스로를 소진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내가 지금 이 도움을 줌으로써
과연 나의 경계는 건강하게 지켜지고 있는가? 베풀 외는 명확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심리학자 헨리 클라우드는 경계는 건강한 관계의 기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어떤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지를 단순하면서도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직장이라는 공간은 우리가 직면하는 부탁과 요구가 수시로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경계 설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정우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도움과 거절 사이의 균형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행위는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경계를 무너뜨릴 만큼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직장에서의 도움은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보았듯이 우리 모두는 건강한 선을 설정하고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며 심리적 에너지를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가까운 친구나 가족 사이에서 어떤 베풀미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의 과도한 희생과 친절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겪을 수 있는 베풀매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관계에서 과도한 희생과 친절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정서를 흔들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민지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자랐습니다. 대학 시절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로 자신의 생활비를 해결할 때 민지는 늘 가족을 먼저 생각했죠.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도 민지는 자신의 학자금 대출을 갚는 대신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돈을 보내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민지는 이를 당연한 책임으로 여겼습니다. 가족을 돕는 것이 자신의 존재의 이유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민지는 자신이 너무 지쳐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녀의 희생을 고마워했지만 점점 그 도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죠. 어느 날 민지는 친구와의 대화 중에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가족을 돕고 싶어서 도왔는데 이제는 그것이 나의 의무처럼 느껴져. 내가 거절하면 그들은 실망할 거야.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민지에게 충고했습니다. 민지야, 네가 가족을 돕는 건 참 좋은 일이야. 하지만 너의 행복과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그걸 계속해야 할까? 가족을 사랑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사랑이 너를 갉아먹고 있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닐지도 몰라. 이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때로는 스스로를 희생시키는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가족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희생을 당연시하거나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건강한 관계라 할 수 없습니다.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삶은 점점 고갈되고 결국에는 스스로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가족을 돕기 위해 자신의 목표나 꿈을 잠시 미룬 적은요. 그런 순간마다 여러분은 무엇을 느꼈나요? 만약 그 감정이 고마움이나 보람이 아닌 고갈감과 무력감이었다면 그건 여러분이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도움을 주는 것은 사랑의 표현일 수 있지만 그 사랑이 지나치면 상대방은 그것을 의존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에는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를 상대에게 솔직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을 위해 지나치게 희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친한 친구나 연인 관계에서 무리한 베풀미, 어떻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관계를 망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친한 친구나 연인 관계에서 우리의 선의가 어떻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관계가 얼마나 복잡해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진과 혜진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잘 이해하고 무엇이든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혜진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도와주곤 했습니다. 학창 시절 혜진이 시험 준비로 힘들어할 때 수진은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 혜진을 도왔고, 혜진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을 때도 수진은 아무 말 없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수진에게는 그것이 친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태도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수진에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던 혜진이 어느 순간부터는 그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죠. 수진아, 이번에 또 좀 도와줘. 네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말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어느 날 수진은 자신이 도와주는 것이 혜진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혜진이 나를 필요로 하는 건 맞지만 이게 우리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걸까? 수진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움은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도와주는 사람의 희생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수진 씨가 혜진 씨를 도와주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그로 인해 수진 씨 자신이 지치고 고갈된다면 그건 잘못된 방식의 베풀일 수 있어요. 상담사의 말을 들으며 수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선의가 혜진을 더 의존적으로 만들었고, 그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가 왜곡되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수진은 혜진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혜진아, 나는 너를 돕고 싶었고 지금도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지친다는 느낌이 들어. 내가 너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너에게도 진짜로 좋은지 생각해보게 돼. 혜진은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수진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으며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수진의 도움에 의존했는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며 관계를 다시 정립하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장 친한 친구나 연인 관계에서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관계가 깊을수록 서로를 도우려는 마음은 커지지만 그 도움의 방식이 상대를 더 의존적으로 만들거나 자신의 행복을 침해하는 방향이라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라 할 수 없습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성숙한 사랑은 주는 것과 받는 것 사이의 균형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친구나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돕는 것은 사랑과 우정의 중요한 표현이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상대를 과도하게 의존적으로 만드는 것은 서로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장 가까운 친구나 연인에게 과도한 친절을 베풀며 스스로를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랬다면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나요? 이번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보고 도움과 사랑의 경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직장에서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직장에서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은지는 3년차 직장인으로 늘 친절하고 성실한 태도로 동료들에게 인정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함이 어느 순간부터 자신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작은 부탁부터 큰 일까지 모두 은지에게 의존하기 시작했죠. 은지 씨, 이 보고서 잠깐만 봐줄 수 있을까요? 은지야, 이번 회의 자료도 네가 정리해주면 좋겠어. 처음엔 단순한 요청으로 시작된 일이 점점 은지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팀에 피해가 갈 거야. 라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받아들이던 은지는 어느 순간부터 야근이 일상이 되었고 자신의 일과 생활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루는 은지가 사내 카페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문서를 정리하던 중 선배인 지훈이 다가왔습니다. 은지 씨, 요즘 좀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은지는 한숨을 쉬며 괜찮아요. 그냥 요즘 일이 좀 많아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은지 씨, 도움을 거절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한 능력이야. 네가 이렇게까지 모든 걸 떠맡으면 사람들은 네가 힘든 걸 모를 수도 있어. 그리고 네가 무너지면 결국 너뿐만 아니라 팀 전체가 더 힘들어질 거야. 지훈의 말에 은지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친절함이 단순히 좋은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팀 전체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은지는 그날 이후로 작은 부탁에도 스스로 기준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내가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경계를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동료들의 불만도 있었습니다. 은지가 예전 같지 않아? 도움 요청을 거절하다니. 라는 말도 들렸지만 은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과 삶을 지키는 것이 결국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죠. 몇 달 뒤 은지는 팀장님으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은지 씨, 요즘 일 처리가 더 효율적으로 변한 것 같아. 본인의 일을 잘 관리하면서 필요한 도움만 주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야.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지나친 친절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 중요한 일이지만 그 도움으로 인해 자신이 희생된다면 그것은 결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과도하게 희생하게 되면 관계의 균형이 깨지고 이는 결국 모두에게 손해가 된다. 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는 자신을 지키는 선 안에서 도움을 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도 직장에서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힘들었던 적이 있나요? 그때의 경험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더욱 현명하게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친절함이 건강한 방식으로 작동하기 위해 어떤 지침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친절은 관계의 윤활유이며 우리가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맺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되면 우리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은 바로 경계 설정입니다. 경계는 단순히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장벽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칙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수미는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친구 소연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수미는 항상 소연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자신이 힘들 때는 소연이 귀 기울여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연은 수민에게 크고 작은 부탁을 끊임없이 했지만 수민이 뭔가 요청하면 항상 바쁘다며 피했습니다. 수민은 점점 지쳐갔고 이 관계가 일방적인 희생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수미는 소연과의 대화를 통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소연아, 난 네가 힘들 때 항상 옆에 있고 싶어. 그렇지만 가끔은 나도 네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어. 우리 관계가 서로 주고받는 것이 균형을 이루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수민의 말에 소연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수민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소연도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며 수민의 관계에서 더 노력하기로 결심했죠. 이처럼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단순히 방어적인 행동이 아니라 관계를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경계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우리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알려줍니다. 경계를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통입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경계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명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내적 기준도 중요합니다. 어떤 행동이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인지, 어떤 것이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지 스스로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개념이 떠오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은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에 적절한 균형에서 존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친절함도 이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너무 부족하면 냉담하게 보일 수 있고 너무 과하면 자신을 희생시키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경계를 설정한 경험이 있나요? 그 경계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방송을 통해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키며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왜 좋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용당하기 쉬운가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며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은 방송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저희 방송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